골목길에 가랑비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정금내는 우산을 반쯤 접고 발걸음을 조심히 옮겼습니다. 발목까지 오는 흑빛 바지가 젖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죠. 오늘은 손주 돌잔치 전에 머리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그는 문 앞에서 숨을 한번 고르고 미용실 문손잡이를 눌렀습니다. 안에서는 드라이어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냄새와 파마약 특유의 알싸한 향이 섞여 퍼졌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단골들의 예약 쪽지가 빼곡했어요. 정금내는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울에는 여러 사람의 어깨와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원장 수정은 두 사람을 동시에 보며 롤을 말고 있었습니다. 새 직원 유나는 조용히 수건을 개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모았습니다. 대기석에 앉은 노파둘은 낮은 목소리로 오늘 장마 소식을 나눴습니다. 정금내의 예약 시간은 이미 조금 지나 있었습니다. 그는 손목 시계를 보다가 시선을 거울로 옮겼습니다. 거울 속 본인의 머리는 지난달 파마가 느슨하게 풀린 상태였죠.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수정의 목소리가 바퀴 굴러가는 소리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금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를 펴앉았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가볍게 붙였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산 여기 놓으시면 됩니다. 유나가 수건을 접던 손을 멈추고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정금내는 작은 감사의 미소를 보였어요. 유나는 즉시 세면대 물 온도를 맞춰두고 다음 손님 준비를 했습니다. 대기석 맞은편에서는 젊은 엄마가 아기 유모차를 흔들며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옆 라디오에서는 오후 도로 상황을 전하고 있었죠. 비가 더 올 거래요. 대기석의 노파가 창문 밖을 가리키자 또 다른 손님이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정금내는 외투 주머니에서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주에게 줄 작은 목걸이와 미용실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봉투를 다시 접어 가방 속 깊숙이 넣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동네 슈퍼 사장이 급히 들어와 예약을 물었습니다. 수정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롤을 말며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정금내는 미용실 천장 조명을 바라보다가 어깨에 힘을 살짝 풀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머리가 너무 짧아지지만 않기를 바랐습니다. 유나는 뒤쪽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한번 순환시켰습니다. 바람이 들어오자 파마약 냄새가 조금 옅어졌습니다. 정금내는 그 바람을 가볍게 들이마시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차례 곧 됩니다. 카운터에서 수정이 이름을 확인하며 손짓했습니다. 정금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한번 펴고 가방 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세면대 쪽으로 발을 옮기며 거울에 비친 얼굴을 한번 더 살폈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난히 지나가기를 그는 조용히 바랐습니다. 의자 쿠션이 천천히 내려앉으며 그의 몸을 받아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팔꿈치를 스치듯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안의 모든 소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정금내의 호흡은 한결 고르게 정리되었죠. 첫 장의 책장을 넘기듯 그의 하루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금내가 의자에 앉자 수정은 곧바로 파마약 통을 들었습니다. 수정은 다른 손님의 머리를 말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금내의 머리카락을 대충 나누어 집게로 고정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딘가 급해 보였습니다. 카운터 전화벨이 울리자 수정은 파마약을 반쯤 바르다 말고 전화를 받으러 갔습니다. 전화를 받는 동안에도 그녀의 시선은 시술 중인 손님과 대기 손님들을
번갈아 가며 흔들렸습니다. 정금내는 머리 뒤쪽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약을 오래 두면 머릿결이 상한다는 말을 떠올렸지만 굳이 말을 꺼내진 않았습니다. 대기석에서는 슈퍼 사장과 노파 둘이 시간 이야기를 하며 불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약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냐는 불만이 가게 공기를 조금씩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수정은 다시 돌아와 파마약을 바르며 감았던 휴대폰을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벨소리는 몇 분 간격으로 다시 울렸고 수정의 손은 또 다른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정금내의 머리는 아직 절반 정도만 약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멀찍이 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세면대 정리하던 걸 멈추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수정에게 도와드리겠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수정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금내는 머리 뒤쪽이 얼룩처럼 젖어가는 기분에 작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 자기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젊은 엄마가 아이 울음을 달래며 귀를 막았고 라디오에서는 빗길 주의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정은 멀리 있는 바구니에서 롤을 꺼내 오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타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작은 실수가 손님 몇 명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금내는 침을 삼키며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확실히 오늘의 미용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돈된 질서 대신 산만한 움직임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약 냄새가 강하게 퍼지며 실내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대기 손님 한 명이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유나가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가고 정금내는 그 바람 속에서 잠시 긴장을 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 위에 발라진 약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수정은 손목 시계를 보다가 급히 시간을 체크하며 파마로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또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정은 한숨을 내쉬며 통화를 시작했고 그 사이 약이 묻은 정금내의 머리는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 온도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세면대에 물줄기가 준비되자 그녀는 금례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금례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작은 의문 하나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괜히 오늘 온 걸까? 그의 눈에 비친 미용실 풍경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누군가의 실수와 불안이 서서히 쌓여가는 중이었습니다. 세면대에서 머리를 적신 뒤 정금례는 드라이 의자로 옮겨졌습니다. 유나는 뜨거운 열을 최소로 맞추고 천천히 머리결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머리카락은 이미 탄 듯 거칠게 뭉쳤습니다. 끝부분이 가늘게 끊어져 손가락 사이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정금례는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불규칙하게 솟아올라 있었고 전기라도 맞은 듯 찢긴 윤곽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유나의 눈빛이 흔들리자 정금례는 조심스레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만져보았습니다. 원래 부드럽게 흘러내리던 머리는 딱딱하고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시술받던 동네 최 여사는 이 모습을 보고 단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손님들에게 어깨를 돌려 저거 큰일 난 거 아니냐는 시선을 던졌습니다. 대기석에서 수군대던 손님들은 거울로 금례의 머리를 비추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상황은 조용했지만 공기 속에 찬 기류가 번져갔습니다. 수정은 조금 늦게 돌아와 결과를 확인했지만 당황한 표시를 감추려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빗을 들어 금례의 머리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빗끝에 머리카락이 때처럼
엉겨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젊은 엄마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유모차를 조금 멀리 옮겼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다른 지역의 호우 소식이 들려왔지만 미용실 안은 더 조용했습니다. 정금래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만으로 머리카락에 남은 손상 자국을 세어나갔습니다. 유나는 숨을 삼키며 조용히 장비를 뒤로 치웠습니다. 금래의 표정에서 실망보다 충격이 먼저 읽혔습니다. 수정은 어깨를 움찔하며 며칠 지나면 가라앉는다는 손짓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대기석에서는 이미 그 말을 들어본 듯 피식거리는 기색이 흘렀습니다. 한 손님은 작은 목소리로 내 차례 되면 그냥 나가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분위기는 말보다 눈빛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죠. 정금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잘라진 머리끝을 바닥에서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탄 듯 마른 머리카락은 작은 재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가게 조명은 여전히 밝았지만 금래에게는 한층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통의 하루였던 시간이 어느새 어딘가 잘못된 방향으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다시 금래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파마약이 닿았던 부분을 가볍게 정리하고 다른 손상 부위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덮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결이 거칠었지만 작업은 섬세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울 속 금래의 머리는 조금씩 안정된 모양을 찾아갔습니다. 머리카락이 가지런히 누워갈수록 금래의 눈동자에도 미묘한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대기석의 손님들은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이듯 저 아가씨 손이 훨씬 낫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빠르게 다른 사람들 귀에도 스며들었습니다. 금래가 자리에서 내려오자 앞줄에 있던 손님 하나가 유나에게 스타일을 맡기고 싶다고 조심스레 요청했습니다. 유나는 급하게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했지만 요청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수정은 가위를 내려놓고 얼굴을 굳게 만든 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손님들과 유나를 번갈아 보며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손님들의 선택을 당연하게 여겼던 마음이 조금씩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석 한쪽에서는 요즘 사장님 너무 바빠서 손이 거칠어진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손님은 괜히 서둘러 하다 실수하는 것 같다는 불만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작은 한마디들이 하나둘 쌓여 미용실 분위기는 더욱 기울어갔습니다. 아기 엄마는 유나에게 아이 머리도 함께 손질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단골로 보이던 최 여사는 유나의 번호를 받아두려는 듯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금래는 미용실을 나서려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거울 속 반복되는 풍경 대신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균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인지 아무 말 없이 차갑게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그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전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맡은 공간을 정리하며 스스로의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금래는 가게를 나서며 창문 너머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변화한 것은 머리 모양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며칠 뒤 비 대신 흐린 먹구름이 낮게 깔린 오후였습니다. 정금래는 머리 손질 후 상태를 보기 위해
잠시 미용실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용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유지 부인과 수행하듯 따라온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유지 부인은 동네에서 영향력 있는 손님으로 중요한 모임이 있다며 특별하게 머리를 손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정은 자신의 실력을 다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시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시각에도 대기 손님들은 계속 들어왔고 예약 시간 차질로 얼굴이 굳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미용실 안은 염색약 냄새, 전화벨, 라디오, 아이, 울음, 의자 끌리는 소리가 한꺼번에 섞이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정은 급하게 약을 준비하다가 약 비율을 착각한 듯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다시 계산을 하려 했지만 카운터에서 카드 오류를 해결해달라는 소리에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유지 부인의 머리 위에서는 약이 과하게 반응하며 거품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유지 부인은 따가움을 느껴 머리를 움켜쥐었고 좌석에서 몸을 일으켜 허둥댔습니다. 당황한 직원들은 수건을 가져와 두피를 닦았지만 이미 반응은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서둘러 세면대로 이동시켰지만 머리카락이 손에 잔뜩 엉겨 나왔습니다. 대기석의 손님들은 입을 막고 놀란 표정으로 뒷걸음을 쳤습니다. 작은 사고였지만 분위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유나가 조용히 달려와 두피 진정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온을 맞추고 머리를 헹군 뒤 자극이 덜한 완화제를 두피에 적셨습니다. 유지 부인의 거친 호흡이 천천히 정리되자 주변의 긴장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유나의 손놀림은 당황하지 않았고 조용한 표정 속에 집중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유지 부인의 두피 상태는 안정되었고 큰 부상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손님들은 입을 모아 유나의 침착함을 칭찬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미용실에서 사고 날 뻔했다고 소식을 퍼뜨렸습니다. 수정은 한쪽에 서서 얼굴이 창백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방금 전까지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시선은 바닥만 향했습니다. 유나는 손님에게 물 한 잔을 건네고 불안한 표정을 조용히 다독였습니다. 금내는 멀리서 이 장면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미용실은 오래된 동네의 정이 깃든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균형이 무너진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예상과 다르게 유나였습니다. 유지 부인의 두피가 진정된 뒤에도 미용실 안의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대기석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사고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손님은 계산을 마치지도 않고 조용히 나가버렸습니다. 유모차를 끌던 젊은 엄마는 예약을 취소한다며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수정은 손님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제라도 정리를 해야겠다는 듯 그녀는 유나에게 다가가 날선 목소리를 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나는 유지 부인 옆에서 작은 거울을 들고 머리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했던 부인의 표정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고 가까이 있던 수행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을 마친 유나는 가위를 닦고 정리하며 다른 직원들 사이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때 수정이 걸음을 멈추고 유나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는 없었지만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대기석의 최 여사는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남아있던 손님들도 숨을 죽이며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수정의 눈은 흥분과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고 뺨은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반면 유나는 눈을 내리고
조용한 호흡을 유지했습니다. 수정은 결국 감정이 폭발한 듯 유나의 손목을 잡고 도구함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행동은 한마디 말보다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이곳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신호였죠. 직원들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몇몇 손님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최 여사는 의자 팔걸이를 치며 그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노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 미용실은 순식간에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수정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기술과 침착함을 본 손님들은 서둘러 그녀 편에 섰습니다. 유지 부인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이 아가씨가 더 낫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 말은 수정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유나는 가게 분위기를 더 어지럽히고 싶지 않아 조용히 자기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가위, 브러쉬, 머리핀을 천천히 파우치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금래는 가만히 일어나 유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금래의 발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닥을 딛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향해 가는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모두가 그 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내보내는 순간이 아니라 지키려는 사람들이 생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하던 미용실은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만이 아니라 선택의 목소리였습니다. 금래는 유나의 손을 잡고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질 변화를 예감하듯 미용실 안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보다 누가 진심이었는지가 더 중요해진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용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유나는 손을 잡은 금래를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직도 놀라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금래는 천천히 유나의 앞에 서서 주변 손님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등은 구부러져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단단하게 보였습니다. 대기석에서 최 여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금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어 여러 손님들이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그 움직임은 수정에게는 커다란 메아리처럼 다가갔습니다. 수정은 바닥을 향하던 눈을 천천히 들었고 자신의 앞에 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 속에는 불만보다 실망이 더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돈되지 못한 하루 쌓여있던 오만함, 그리고 작은 실수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수정은 손끝을 꼬집듯 잡아당기며 마음을 간신히 부여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고 그들은 언제나 돌아왔습니다. 그 익숙함이 당연함으로 변했고 당연함은 아무렇지 않은 무심함이 되었습니다. 수정은 무겁게 숨을 내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유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직원들은 긴장한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정은 자신이 닫아버렸던 도구함을 천천히 열어놓았습니다. 그 행동은 사과의 말보다 더 조용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눈을 내리뜨고 손에 쥐었던 파우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용실 안에는 약한 공기청정기 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금래는 조용히 유나의 등을 토닥이며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직원들은 의자를 닫고 흘린 약통을 정리하며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정은 유나의 앞에 놓인 의자를 돌려 고객용 수건을 깔아두었습니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정성과 배려가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듯 유지 부인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유나에게 머리를 다시 손봐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유나는 순간 머뭇했지만 금내와 여러 손님들의 시선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지 부인이 다시 의자에 앉자 미용실의 분위기는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유나의 손끝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고 어색한 공기 속에서도 집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정의 어깨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손님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작은 미소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한쪽에서는 직원이 컵에 물을 담아 유지 부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후 교통 상황이 지나가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금내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중이라는 걸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거울 옆에 걸린 가위를 한번 바라보고 천천히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처음으로 유나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미용실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잔잔한 바람이 부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정금래는 작은 봉투와 사과 한 상자를 들고 미용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드라이 소리가 들렸고 실내에는 은은한 샴푸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의 어수선함과는 달리 손님들은 차분히 대기하며 잡지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유지 부인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고 수정은 옆자리에서 다른 손님의 앞머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에는 서두름이 없었고 말없이도 서로의 흐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금예가 들어서자 유나가 반갑게 눈을 들었고 수정도 짧지만 부드러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금예는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고 사과 상자를 카운터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직원들은 놀라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금예는 그때 도움받아서 그렇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조용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유나는 그 미소를 보며 다시 의자 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울에는 유지 부인의 정돈된 머리가 반짝이며 흘러내렸습니다. 부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수정은 옆에서 작은 디테일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며칠 전 서로 등을 돌리던 두 사람은 이제는 한 팀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금례의 어깨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례가 될 때까지 조용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대기석의 손님들 역시 예전처럼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니 파전이 생각난다는 말, 손주 학원 얘기, 새로 생긴 카페 소식까지 작은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시 따뜻했고 미용실은 다시 그들의 사랑방으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유나가 금례 이름을 부르자 금례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 머리 위로 따뜻한 손길이 조심스럽게 닿았습니다. 드라이어 바람이 부드럽게 흘러 머리카락을 감쌌습니다. 거울 속 금례의 눈가에는 잔잔한 주름이 생겼지만 그 주름이 유난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지만 이 순간의 마음은 오래 남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나의 손은 여전히 섬세했고 수정은 옆에서 필요한 도구를 자연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둘의 움직임은 마치 오래 함께한 사람들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완성된 머리는 처음 왔던 날보다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금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던 순간 문 옆에 걸린 예약표가 금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에는 손님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그 중에는 낯익은 단골들 이름이 다시 보였습니다. 금례는 가방 끈을 한번 고쳐 잡고 미용실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자 서늘한 바람이 불었고 낮은 햇살이 길 위에 번졌습니다. 금례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일이 있었던 하루를 떠올렸지만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게 더 감사했습니다. 머리는 몇 달 후면 또 풀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미용실에서 있었던 마음과 온기는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드라이어 소리와 샴푸 향이 여전히 귓가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금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 사는 건 결국 정이지. 그 말은 바람처럼 가볍게 흩어졌지만 마음속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오늘도 오래된 동네 미용실에는 따뜻함이 다시 켜지고 있었습니다.